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오늘은 김학서 프로와 함께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2회에 걸쳐서는 실전에서 쓸만한 그런 유용한 샷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경사지에서의 샷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연습장에서 쭉 연습을 하다가 필드에 처음 나가게 되면 거의 경사지를 만나기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사지 샷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스코어에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결국 이제 쉴드를 나간다는 거는 다 네. 경사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연습장에서 매트 위에서 하는 거 외에는 다 경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경사지에서의 어떤 다양한 샷들 꼭 잘 배워야만 되는 건데요. 네. 그동안 뭐 경사지 샷 때문에 유독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학서 프로와 함께하는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레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평한 평지에서 연습을 하다가 경사지를 만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요. 네. 이 경사지 샷이 어려운 이유, 좀 원리를 알면 그만큼 해결책도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경사지 샷이 어려운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몇 가지가 아니라 좀 정의를 내려드리면 네. 이제 경사지라는 거는 내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프는 어떤 경사지도 없고 이렇게 평탄한 거지 매트 위에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스윙을 해준다면은 뭐 우리가 배운 대로 기초대로만 이렇게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무난하죠. 네. 근데 쉴드라는 거는 그 특성이 내가 분명히 편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인가는 낮아진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골프는 이제 그 기본에 있어서 이 크롭 헤드를 항상 이해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여기서 매트에서 이렇게 참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스윙을 했다가도 쉴드에 나가서 어느 부분인가 낮아지고 어느 부분인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걸 눈에서 식별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분명히 나는 편편한 페어웨이다 지금 내 볼이 놓인 곳이 뭐 아주 평탄하다 하더라도 그 지형이라는 거는 어느 한 부분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컨트롤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크롭 페이스를 내가 어떻게 응용할 거냐.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거 싱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우 핸디캡이 되는 건데 처음에 가서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경사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른쪽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경사만 경사인지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편편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힐드라는 특성이 어느 발인가는 뒤꿈치가 높아지든 앞꿈치가 높아지든 이런 경사지에서는 균형 잡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크롭 페이스가 바로 오질 않아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공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다양한 경사가 있겠지만 네,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는 내리막 경사부터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리막 경사가 왜 네. 가장 어렵다고 느낄까요? 그 내리막 경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균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리막이라는 거는 더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볼을 맞히고 나서 지금 이거 좀 눈에 잘 시청자분들이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네네. 내리막 같은 경우에 볼을 맞히고 나서 중심 잡기가 이게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체중을 왼쪽으로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균형 잡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내리막 경사에서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볼을 맞춘다라는 게 내리막 경사에서는 힘들어요. 그게 이유가 또 뭐냐면 볼이라는 게 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멀리 가는 느낌이 드는데 내리막에서는 이 볼을 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볼을 띄우는 사슬 하려다 보면 이 뒷땅을 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고 또한 이 내리막에서는 볼의 위치가 높은 쪽으로 와야 되니까 네. 오른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크랩 선택하는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번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9번을 잡아야 돼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각도가 러프트 각도가 이렇게 또 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번 아이언을 가지고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이 5번이나 4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잡아야 되는 거리가 8번이라면 9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그만큼 볼이 떠두지 않고 균형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리막 경사에서는 오히려
이 오르막보다는 어렵다는 거죠. 음. 네, 그렇게 돼서 내리막 경사가 어려워요. 네. 네. 일단 그럼 클럽 선택은 내리막 경사에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짧은 클럽을 선택을 그렇죠. 해야 한 되는군요. 클럽보다 작은 걸 잡아야죠. 아. 예를 들어서 8번을 치는 곳이라면 9번. 네. 네, 그리고 이제 9번을 쳐야 되는 곳이라면 피칭 웨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높은 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클럽 러프트 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클럽을 낮은 거 잡아야 돼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어드레스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네. 이제 몸을 좀 일으키다 보니까 뒷땅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어드레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그 오른쪽 높은 거로 내리막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항상 내 균형은 높은 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체중을 전체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아니에요. 예, 높은 쪽에 놔두는데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좀 경사도가 있다면은 자 볼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놔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다 중심을 두게 되면 내리막에서는 여기서 내가 오른쪽에 놓는다 하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걸 보여주고 이렇게 놓는다 하더라도 볼이 맞는 순간에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몸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의도적으로 왼쪽에 놔서는 안 되고 버텨주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볍게 디뎌주고 오른쪽을 좀 가볍게 꽉 딛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의 손이 발 바닥에 있다면은 아프지 않게 발라봐준다 그런 느낌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올려주고 체중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주는 건데 이것을 힘을 꽉 주는 정도로 와서는 안 되고 가볍게 이 손을 밟았는데 상대가 아프지 않다 그런다 정도로 체중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은 이렇게 버텨주는 형태, 체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탱하는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오른쪽은 살펴시 이렇게 체중이 와줘야 되고 왼쪽은 지탱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상태가 돼야 내리막에서 균형 잡기가 좋아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체중의 안배를 잘 만들어줘야 균형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내리막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너무 꽉 딛지는 말고 그렇죠. 왼쪽을 좀 지탱해주는. 네, 지탱하는 상태에서 발을 살포시 놓는 아. 네, 그런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취해주게 되면은 그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서 내리막 행사에서 잘 칠 수가 있죠. 네. 네. 공도 이제 정 가운데 있지 않고 네. 오른쪽에 두게 되는데 이럴 때 뭐 방향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이제 그것도요. 이 방향도 지금 참 이 확률적으로 이제 이 오른쪽이 높은 상태에서는 클럽이 닫히면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열리면 오른쪽으로 가죠. 네. 그러나 이런 내리막에서는 볼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본에서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이 오른쪽이 높다라는 건 채가요. 빨리 왼쪽으로 중심 약해서 빠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클럽이 아웃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보인다면 이렇게 좀 나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볼이요.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스 볼이 많이 생기는 형향이 나오죠. 네. 네, 내리막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또 볼을 잘 맞히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왼쪽을 보고 치게 되잖아요. 이제 슬라이스가 나니까 이렇게 왼쪽을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것이 바로 맞아버리면 또 아주 왼쪽으로 가버리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내리막에서의 기본은 슬라이스지만 네. 내가 어떻게 몸을 놓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러나 기본은 내리막에서는 슬라이스가 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런 분도 물어볼게요. 이렇게 라이가 불안하다 보면 안 그러시던 분들도 특히 이제 연습장에서 전혀 헤드업을 안 하시던 분들도 네. 필드에 나와서 헤드업을 많이 해서 좀 고생을 하신다고 하는데 뭐 정말 저도 실질적으로 겪었던 일이지만 필드에서 같이 이제 코치해 주시는 분이 나가서 네. 머리를 이렇게 정말 잡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라도 누가 붙잡아줬으면 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는데 헤드업을 안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요. 결국 이제 헤드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는 힘보다 더 강해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드레스를 해서 내가 지금 힘이요. 만약에 50이라면 20의 힘을 쓰면 헤드업 안 해요. 머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50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70의 힘을 쓰게 되면은 머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쓰기 위해서. 네. 그건 뭐냐면 머리를 잡아줬다는 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상대가 잡아줬지만 여기서 내가 힘 있게 스윙을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잡으니까 잘 맞았다 그랬거든요. 네.
머리를 잡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공이 내가 만족하는 것만큼 갔느냐 안 가질 않은 거예요. 아, 근데 요게요 참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자 이 헤드업을 안 하고서는 강한 샷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머리를 놔두고 여기서 볼 H를 보고 이기서 그 강하게 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머리를 볼을 맞는 거와 동시에 헤드업을 한다는 거는 이 헤드를 아주 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이 맞으면서 들린다. 그러면 아주 강한 샷을 날릴 수가 있죠. 볼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사실은 좀 아마추어 분들한테 혼동스러운 거예요. 아. 이게 헤드업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프로들이 볼을 치고 나서 볼이 맞을 때 요게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볼이 맞는 순간에 머리 들지는 않아요. 이게 볼이 맞고 나서 드는데 그 타이밍이 빠르고 늦은 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저 프로들은 볼이 딱 맞으면 벌써 채가 갔거든요. 팔로스로 이 단계에서 벌써 헤드업을 하죠. 들지요. 볼이 맞아 나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볼이 아마추어는 요 순간이 빠르다는 거죠. 맞았는데 같이 이렇게 들린다. 그런 거 차이예요. 결국은 헤드업이 되는 게 강한 힘을 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의 너무- 문제군요. 네, 타이밍 문제가 너무 여기다가 머리를 난 머리 안 든다 해서 이렇게 여기다 놔두고 스윙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벌써 임팩트가 됐으면은 헤드업을 하면 아주 강한 이 헤드 무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야 이게 강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프로들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볼이 맞는 이 순간까지 팔로스로까지는 분명히 머리가 있죠. 네. 그 다음부터는 업을 해야 들어요. 네. 어쨌든 그 타이밍의 문제인데 들긴 들어야 된다. 그런데 너무 빨리 너무 하지 빨리 말고 들어서 문제라.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오른팔이 쭉 뻗으니 익스텐션 될 때까지만 참아주면은 머리가 여기까지만 참아주고 드는 건 좋다. 그렇게 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공을 끝까지 보라는 말이 괜히 나오진 않았군요.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네. 공이 발보다 낮은 경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약간 쏟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네. D가 들리게 되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사실 그 앞이 높은 것도 어렵지만은 이 뒤꿈치는 높은 것도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앞이 높은 것도 그렇고 뒤가 이 뒤꿈치가 높은 거 결국은 이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사지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앞이 높든 뒤가 높든 이 볼에 내가 강한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강한 힘을 왜 못 쓰느냐? 균형이 안 잡히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내가 볼이 낮은 곳에 있을 때는 방법이 스탠스를 평소보다 좀 넓게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야 볼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난 평상시에 스탠스를 쓴다면은 클럽을 만약에 8번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6번을 잡아야 돼요. 조금 두 클럽이나 한 클럽 긴 거. 네. 네, 그래야 내가 저 볼이 내 발보다 낮은 곳에 있는 볼을 쉽게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도달을 해야 되니까 이 볼 쪽에 이 헤드가 네. 그걸 스탠스를 넓히든가 아니면 클럽을 좀 긴 거로 선택하든가 하면은 무난히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네. 스윙해야 될 때 주의점은 없을까요? 결국 균형이에요. 그리고 이 주의점이라는 거는 경사지에서는 하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아주 중요시해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경사지에서 하체가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심을 내가 둘 때 만약에 지금 볼이 낮은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뒤꿈치에 완전히 있어야 돼요. 그럼 저렇게 되면 무너지죠. 백스윙 올릴 때. 그러니까 뒤꿈치에다가 모든 중심을 두고 딱 뒤꿈치에 놔두고 그 하체의 움직임을 딱 잡아주라는 거죠. 잡아주는 상태로 해서 쳐줘야 그래야 요 내리막에 있는 볼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발보다 낮은 곳에 있는 공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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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사실 이렇게 볼이 더 이제 낮은 곳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 페어웨이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벙커나 워터 해저드 턱, 뭐 아니면 오비 나기 직전 러프 같은 곳이 많은데 이런 장애물들을 쭉 감안했을 때 특히 이제 러프에서의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좀 몇 가지 알려주시죠. 그 기사상 같은 선수들 러프 들어가니까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그 일본의 그 미야타 같은 선수는 원프레모를 부르잖아요. 그 그린 옆에서 네. 그 풀이 긴 데서 그러니까 그만큼 풀이 길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볼의 집적 여기 클럽 헤드하고 볼하고의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볼이 맞는 요 순간에
여기에 이물질이 안 끼어야 되는데 풀이 길다라는 거는 크롭 헤드와 볼 사이에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렇게 맞히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또 이물질까지 끼니까 결국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번에 그 여자 그 US 오픈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조금 유리한 점은 있었다. 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러프에 안 가니까. 네.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하는데 그만큼 그렇게 러프에 들어간 것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채 클럽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이 남았는데 평상시에는 내가 150을 보내면 7번을 쳤는데 나는 9번 사실 자신 있다. 그럼 9번 치는 게 나아요. 아연 7번 쳐서 실수하는 것보다는 내가 평상시에 잘 칠 수 있는 볼에 잘 접근시킬 수 있는 채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탈출해야 되니까 거기서는 내가 난 이거 7번 쳐야 되는 곳에서 내가 9번을 잘 쓴다. 아니면 내가 5번을 잘 쓴다. 그러면 잘 치는 채 그리고 자신 있는 채를 선택해서 쳐주는 것이 그런 러프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확히 맞춰줘야 되니까. 네. 일단 뭐 네. 남은 거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떠나서 탈출하는 데 의미를 두고 그렇죠. 잘 치자는 맞출 수 있는 말씀이시죠? 채를 선택해라. 그건 무슨 요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거기서 뭐 풀이기니까 뭐 물론 그것이 지형이 높다면 채를 내려잡아야 될 것이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지형이 내려가는 곳이라면 길게 잡아야 되겠죠. 크롭을 선택해도 되고 그립을 짧게 길게 잡아도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거에 정의를 내준다면 내가 자신 있게 볼을 맞출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해라. 네,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질문 주신 분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는 지금 한 구력이 2년 정도 됐고요. 네. 이제 아이언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처음 올라갈 때요. 그 왼손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코킹이 되는데 네. 오른손은 손금 방향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밴딩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왼손처럼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코킹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는 그 동작이 일단 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임팩트 할 때도 손목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금요 가장 궁금하실 때일 거예요. 자, 내가 스윙을 업라이트 스윙을 할 거냐, 프렛 스윙을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이드 옆에를 보신다면은 내가 업라이트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엄지손 방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자, 클럽 헤드가 내 그립 선 위로 올라갈 거냐, 이렇게 그립 위에 올라갈 거냐 헤드가 예. 아니면 그립을 벗어난 아래쪽을 볼 거냐이거든요. 요거 이제 프렛한 예. 스윙이고요. 요것이 예. 업라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겁니다. 업라이트를 만들어서 공을 칠 거냐 아니면 프렛하게 만들 거냐. 요거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좀 지켜보세요. 여기서 내 그립 위로 헤드를 보낼 거냐 이렇게. 이거 업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헤드가 손보다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프렛한 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을 내가 무엇으로 선호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업라이트 스윙도 좋은 것이고 프렛한 스윙도 좋은 거예요. 그 두 개 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좋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건 아니거든요. 여기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신장이 크고 볼을 흔히들 이제 그 페이드볼이라 그러죠. 페이드볼을 선호한다면 업라이트 스윙이 돼야 되는 거고 나는 좀 드롭볼을 치겠다 그러면 프렛한 스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볼의 구질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근데 지금 2년 정도면 사실 거기까지는 좀 힘든 거고 여기서 내가 볼을 칠 때에 크롭 헤드를 어떤 것이 발을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아까 임팩트하고 연결을 지셨거든요. 임팩트 때는 손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게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후레타기 갔으면 자 많이 더 돌려줘야 되겠죠. 크롭 페이스 면을 바로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업라이트를 가져갔다면 덜 돌리겠죠. 면이 그만큼 덜 젖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설명을 드린다면 자, 그립 위로 올라가는 거는 크롭 페이스가 덜 젖혀진 거. 이거 젖혀진 것만큼 또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 있다면 바로 내려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손목의 회전이라는 거는 크롭 페이스를 엎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볼을
볼이 맞을 때에 요거 이제 헤드를 한번 잡아줘 보세요. 볼이 맞을 때에 요 클럽 헤드만 좀 바짝 여기서 맞을 때 이것이 이렇게 젖혀서 맞는 것이 아니라 엎어져 맞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번인데 이렇게 보면 한 4번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엎어져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이 맞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엎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왼손이 이렇게 완전히 회전하면서 엎어지는 거죠. 이 상태로 가서 볼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왼손에 힘이 빠지면서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야 헤드 무게로 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그 웨지라든가 숏 아이언 같은 경우는 스윙 자체가 이제 업라이트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드라이버는 더 플랫하게 스윙을 보통 하는데 네. 그 태에 따라서 클럽에 따라서 스윙 방법이니까 손등 쪽으로 밴딩이 되는지 쉽게 말해 손등으로 꺾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웨지 같은 경우 짧은 숏 아이언은 네. 손목 방향으로 꺾여야 되는 어떤 그런 규칙이 있는지. 아, 그게 좀 기본이요. 궁금하고. 기본은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본다면 자, 손목 저 등 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곡이요. 예, 그리고 손바닥 쪽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게 붙여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딱 수평 상태에서 손목이 꺾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등 쪽으로 꺾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 쪽으로 꺾는 것도 아니고 딱 수평에 놓인 상태에서 꺾이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콕이에요.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어드레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손목을 딱 꺾는 게 콕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헤드 넓이, 이 헤드 크기에 움직임이 있으면 콕이 된 겁니다. 이 상태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클럽 샤프트를 지면하고 수평으로 만드는 거는 회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회전이 뭐냐면 어깨 턴을 얼마큼 해주느냐. 거기에서 이것이 여기서 자 백스윙 올라갔는데 이거 제가 지금 한 45도? 한 45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면하고 스팽이 되는 건 어깨 회전에 의해서 지면하고 스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이게 회전이 잘 안 돼서 힘들지만은 어깨 회전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샤프트하고 지면하고 일치선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올려줘서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수평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럼 이해가 되셨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류차현님 예. 아까 오른손의 모양이 좀 궁금하시다고 중간에 질문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백스윙.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오른손의 네. 손목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렇게 짜장면 들은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우동 들고 가는 것처럼 뭐 음식을 들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요. 팔꿈치가 들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느인 상태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린 상태에서 발이 내려오는 게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게 요거를 실제로 쳐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만든 백스윙보다는 올려서 이렇게 여기를 띄워서 하는 것이 더 강하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임팩트가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딱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손목에 대한 거를 의식을 해서 이렇게 막 꺾을 필요는 없어요. 아,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엄지손 방향이 왼손 엄지손 방향이 하늘을 본다라고 아마 설명하셨을 거예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류차현님 지금 레슨해주신 방법으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클래식 김학서 프로와 함께 실전에 경사지에서의 다양한 샷들 배워보고 있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오르막 경사에서의 샷을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이 트위터와 또 전화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문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